안녕하세요. 라오스 골프 가이드 태이사입니다.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9월 15일 오전 10시. 한국은 아직도 많이 덥다고들 사람들이 말씀들 하시는데, 여기는 낮 기온 26도 7도 정도 아주 시원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네요. 야간에는 계속 비가 오고 아침에는 쨍쨍. 골프 라운딩 하시기에 나쁘지 않는 온도입니다. 지금은 가장 라오스로 보면은 우기철 한가운데입니다. 아침에 페이스북을 보니 메콩 강변 일부 집들이 침수가 되고 일부 지역이 물이 찼다고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다행스럽게도 현재 비엔티안 메콩 강변은 2012년도에 한국흥학건설이죠, EDCF 자금으로 메콩강 뚝방 공사를 충분히 잘 한 덕분에 직접적으로 강물이 넘쳐서 비엔티안 시내로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추가로 비가 더 많이 내려서 문제가 생긴다면은 메콩강 건너편 태국 쪽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들리는 정보로는 점차 수위가 내려가지 않을까 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큰 위협은 없다고들 말씀들 하십니다. 라오스에서 라운딩을 하시다가 가끔씩 라오스 국경 태국 쪽 넘어가셔서 라운딩을 원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간단히 비엔티안 시내에서 국경까지 약 한 20에서 25분, 국경 건너가는데 일반 평일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분 정도면은 라오스 국경 아웃, 태국 국경 인으로 해서 태국으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태국 국경을 넘어가고 난 이후에 차로 약 15분 정도면은 빅토리아 CC가 있습니다. 빅토리아 CC는 상당히 오래된 골프장이고 그린 컨디션, 그리고 코스, 물론 코스에 떡잔디가 좀 있지만은 아주 그린 컨디션 좋습니다. 그러면 비엔티안 시내에서 태국 골프장까지 약 평일 기준으로 1시간, 주말 같은 경우에는 국경 쪽이 조금 붐빕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1시간 반 정도면 태국 쪽 가셔서 라운딩 가능합니다. 30분 정도, 국경기는 30분 정도면은 빅토리아 CC고요. 약 1시간 정도를 가면은 우돈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돈탄이라는 도시에는 또 골프장에서 3개에서 4개 정도, 4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라운딩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우돈타니는 좀 큰 도시고요. 비엔티안이 라오스 수도지만은 비엔티안보다 큰 도시인 것 같습니다. 쇼핑할 것도 많고요, 먹거리도 많고요. 아무튼 라오스 골프 오시면은 라오스도 한번, 베트남, 태국도 한번, 2번 라운딩 하시는 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비자 관련해서는 태국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3개월짜리 도착 비자가 나오고요. 라오스 다시 돌아오시면은 한 달짜리 도착 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권에 찍히는 도장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갈 때 아웃, 태국은 인, 다시 오실 때 태국은 아웃, 라오스는 인으로 바뀌는 거죠.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볼만 하고요. 우돈탄이 일부 지역 나름대로 태국 정치가 물씬 풍기는 지역들이 꽤 있답니다. 물놀이 수영장도 있고요. 쇼핑몰도 한국의 웬만한 쇼핑몰 정도처럼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놀 수 있는 그런 쪽도 나름대로 뭐 파타야나 방콕처럼 크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은 제가 직접
운전을 하여 태국, 라오스 2개국 라운딩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오스 공항에 도착하시면 공항이랑 시내랑 한 5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행사 그리고 마중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차로서 시내 어느 호텔이든 빠르면 5분, 늦어도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네요. 그리고 보통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가 라오 항공은 낮 12시 50분 정도 도착하지만 일반적으로 야간에 11시 이후에 도착하는 항공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제때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요. 도착하셔서 시내 군데군데 살국수집 일부 오픈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부 펍, 맥주집이죠. 식사 정도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 3시 정도까지는 일단 간단한 맥주나 음식 드실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보통 첫날은 취침 시간이 새벽 2시, 3시 이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라운딩을 가시는 분들 많네요. 3박 5일이나 4박 6일 같은 경우 라오스 골프 투어 오시면은 하루 정도는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방비행 투어를 보내드립니다. 방비행은 액티비티를 다 할 수 있는 산이고 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야킹 같은 경우 가능하고요. 짚라인 그리고 모터가 달린 보트를 타고 한 30분 정도 방비행 시내를 가로지르는 남순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름대로 아침 일찍 또는 오후 늦게 타시면은 상당히 좋은 뷰가, 그리고 상당히 산이 아름답구나. 방비행은 일반 산들이랑 틀리죠. 약간 카스트로 지형,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아무튼 하강석으로 만들어진 산들이 대부분이고요. 산 속에서 나오는 물로서 웅덩이가 만들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강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액티비티하고 놀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과거 2014년도인가요? 꽃보다 청춘 팀이 왔다 갔죠. 나영석 PD가 젊은 친구들 데려와서 블루낙원 원 산에서 나오는 물이 조그만 웅덩이를 만들었고요. 그 웅덩이에서 수영하고 뛰어놀고 한 폭의 그림 같죠. 비가 많이 오는 시절에는 그 물이 좀 탁한 물로 색깔이 이쁘지 않는데 11월 이후 이제 비가 좀 그치고 그러면은 아주 파란색 물속 바닥까지 다 보이는 블루낙원 원입니다. 한 번 정도는 라운딩 하루 정도 쉬시고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여기는 비엔티안 시내 여행자 거리 한가운데입니다. 오늘이 일요일이다 보니 사람들은 있긴 있는데 많이 한가하죠. 역시 평일보다는 주말은 한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거는 지금 막 오픈한 힐튼 호텔입니다. 가격이 상당히 비싸네요. 아직까지 비엔티안 시내 호텔은 손님 대비해서 공급이 딸리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나무가 많은 도심입니다. 나무가 군데군데 엄청나게 많죠. 아마도 도로가 지금 현재 일방통행인데요. 도로가 넓어지기 전까지는 이 나무들이, 그러니까 일방통행이면서 차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출퇴근 시간에는 차들이 좀 많고요. 아무튼 오래된 도시 같습니다. 비엔티안이 조용하고요. 비엔티안 1번 도로죠. 한국어로 보면요. 한국의 광화문 광장처럼 비엔티안 시내 한 가운데 있고요. 주변으로는 은행, 그리고 큰 시장,
그리고 라오 정부 관련된 관공서가 전체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라오스는 참고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95% 정도가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남에게 나쁜 행위를 하는 걸 많이 싫어하고요. 항상 선을 베풀기 위해서 많이 행동 보여지는 듯 합니다.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는 거는 라오스 개선문입니다. 과거 프랑스 지배 50년 정도 1950년대에 끝났죠. 받고 난 이후에 프랑스가 물러가면서 비엔티안 시내 한가운데 프랑스의 개선문을 닮은 독립문을 만들어주고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 개선문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은, 꼭대기에 사람들이 보이죠. 올라가면은 비엔티안 시내를 다 볼 수 있는 정도의 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기 최고 상층부는 약 한 27m, 28m 정도 되는데, 그 이유는 비엔티안 시내에 있는 탈루앙 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원의 최고 높이가 28m입니다. 그럼 왜 그 탈루앙 사원이 어떤 의미냐면은, 탈루앙 사원 안에는 부처님 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물들은 부처님이 계시는 탈루앙 사원 높이보다 짓지 말라는, 그래서 보통 27m, 28m, 8층 정도 높이의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 이상 지으면은 뭔가를 어긴다, 신성불가침, 뭐 어떤 그런 느낌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단 8층 이상 건물이 비엔티안에는 거의 없습니다. 투어를 많이 오셨네요. 채들도 보이고요. 오늘은 9월 15일 오전 11시입니다. 오전 11시 시내 독립문 부근을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영남고속관광이 지나갑니다. 영남고속관광. 한국에서 보통 오는 버스들은 다 저렇게 한국 글씨를 지우지 않습니다. 왜 안 지우냐고요? 한국 차들의 퀄리티나 브랜드 밸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우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한국 차니까 품질도 좋고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시설도 좋다, 뭐 이런 식이겠죠. 독립문이 제대로 보이고 있네요. 제대로. 그리고 우측은 총리관저입니다. 총리관저. 손님이 온다라든지 외국 사절단들이 오면은 손님을 맞이하는 곳입니다. 라오스 비엔티안 또는 라오스하고 태국은 같은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어의 70% 똑같죠. 라오스 분들은 태국말, 태국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쓰는 거랑 읽는 거는 일본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말하고 대화는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체제는 공산당, 그러니까 공산주의죠. 태국은 민주주의고요. 실제적으로 라오스를 보면은 집권 세력은 공산당이 맞는데 사회의 어떤 실상이나 모습들은 민주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 문화나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은 태국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국은 화려하죠. 그리고 잘 꾸며놨죠. 그리고 일부 지역, 일부 뭐 유흥가 같은 데 가면 조금 그렇죠. 라오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거의 똑같은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우면 밤만 되면은 문화는 똑같습니다. 화려하고 좀 이상하게 뭐 옷을 벗어 새낀다든지 이런 것만 없지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가장 안전하고요. 국민의 95%가 불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에게 피해를 잘 안 주려고 그러고요. 착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처럼 뭐 세대범죄 뭐 등등 이런 경우의 사건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라오스를 방문한 한국인 수, 필리핀, 베트남, 태국 비교하면 여기는 잽도 안 되죠. 10분의 1, 20분의 1밖에 안 되죠. 참 조용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번잡하지 않고요. 일단 차량 경적 소리가 아무데도 안 들리죠. 그게 아마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불교 문화랑 남에게 빵빵, 상대방이 사연이 있으니, 그리고 위험한 경우는 빵빵 하는데 상대방이 뭔가 사연이 있으니 앞쪽에 차가 밀리고 뭐 문제가 있겠지 뭐 등등 그 정도로 이해하는 편이죠. 그래서 여간에서는 빵빵 차량 빵빵을 하지 않습니다. 좌측은 프랑스 대사관입니다. 시내 한가운데 있죠. 안에 학교도 있고요. 조그만 학교, 그리고 편의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가 라오스를 50년 정도 지배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아마 시내 한가운데 저렇게. 여기 좌측은 심장 전문 병원입니다. 외국계 병원이고요. 심장 관련해서는 라오스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장, 그렇죠. 예. 저는 지금 메콩 강변 쪽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물이 많이 불었다고 해서 어느 정도 불었는지 한번 보려 합니다. 메콩강 수위가 엄청나게 올라왔네요. 그 전에 여기는 장사하던 곳인데 메콩강 물수위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건너편 태국 쪽은 일부 지역이 침수된 것 같네요. 이야, 점차 이제 비가 줄어들고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장난 아닌데요. 그 전에 하천가에 있던 집들은 다 그냥 잠겨버렸네요. 장난 아닙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고 너무 적게 와도 문제고 원래 비 참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라오스 골프 가이드 페이사고요. 라오스 골프 투어 오실 때 연락 주시면은 1시간 이내의 견적을 드리겠습니다. 견적을 자주 만들다 보니 손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만 다시 한번 체크하고 견적을 드릴 수 있기에 1시간이면은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올겨울 골프 투어 그리고 올겨울 라오스 여행 오시는 분 연락 주시면은 저는 저렴한 금액과 아주 편한 마음으로 편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현재 저는 차량 도요타 하이에스가 한 대 있고요, 카니발 한 대가 있고요, 그리고 풀빌라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골프장 예약, 렌트카, 그리고 숙소 예약, 그리고 한국인 가이드 또는 방비행 비엔티안 투어 전체 다 견적 가능합니다. 일부 여행사에서 주시는 견적도 받아보시고요, 제가 드리는 견적도 받아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